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저녁에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들어가기 앞서 어제도 우리가 한번 봤었지만 한 번 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현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수 예측이 650대 1, 참여 기관이 2100건, 의무 확약이 10%로 충분히 준수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 한국투자증권이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모가도 3만원이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큰 수익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내일 청약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한 주 이상 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어제도 2% 하락.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투자회사에서는 엔비디아가 향후 3에서 6개월 박스권에 갇힐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작년에 무려 200% 오른 친구가 올해도 70%나 올랐으니 급등 플러스 거래량 폭증은 과열의 신호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끝은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끝날 만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많이 오른 거는 팩트긴 하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기간 조정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엔비디아가 기간 조정을 할지 아니면은 진짜 주가가 쭉 빠지는 큰 조정이 나올지, 혹은 오늘 저녁부터 다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벌써 관세맨 되려는 모습. 트럼프가 벌써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네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정말 심플하다고 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대요. 국제적 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무역 전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미국으로 혜택이 돌아올 것, 요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가장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중국 자동차를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자동차를 수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그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건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메타의 주가 흐름을 흔들리는 모습을 어제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로봇 관련주 조용히 강하다.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섹터는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지만요. 그런데 이 와중에 로봇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3월에만 두산 로보틱스는 20%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때 뜨거웠다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 뭐 뜨겁진 않지만 따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로봇은 분명히 오는 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몇 년 전에 2차전지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투자 소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또한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에서 로봇주가 상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조정도 많이 받았죠.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났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밸류 프로그램 확실히 효과는 있다. 요즘은 밸류업 이야기가 좀 잠잠합니다.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은행주, 보험주, 자동차 등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급등 이후에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버티면서 오히려 이제 왼쪽에 보시는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추가 상승 기대감도 당연히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밸류업 기대감이 나타나며 채권, 주식에 외국인의 순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국에서는 한국 주식을 크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갈수록 밸류업에 관련된 좋은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들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봤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3천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리노공업 목표가 50% 올려요. 최근 뜨거운 주식 리노공업,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증권사도 목표가를 올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뭘까? 일단 리노공업은 대표 제품인 리노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용도는 반도체 기판의 불량 테스트용이라고 하니까 반도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년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업황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나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다만 올해 벌써 예상퍼가 30일 넘기는 모습이 나타나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기업치고는 좀 퍼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이건 더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차트네요. 다음입니다. LG전자 메타 기대감으로 목표가 아마 주주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재미없는 주식인 LG전자. 그러나 NH투자증권은 메타와 XR기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 주가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글로벌 XR 시장은 이렇게 4파전이 된다고 합니다. 애플과 디즈니, 구글과 삼전, 그리고 메타와 LG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팀을 먹고 싸우고 그리고 플러스 중화권 이렇게 4개 세력이 싸우는 곳이 바로 향후 글로벌 XR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그 한 축을 담당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겠죠. 또한 LG전자의 실적하면 당연히 가전 아니겠습니까? 가전에 대한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예상퍼가 8 정도면은 저평가 쪽에 가깝겠죠. 다음입니다. 대형마트 알리테무의 공격. 요즘 알리테무에서 너무나 싼 가격에 모든 걸 팔고 있다라는 건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그 영향이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까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그렇다면 대형마트 매출이 어떤데 올 1월에 무려 9.2%나 감소했다고 하며 음식료 쪽이 아니라 의류,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비식품군 매출이 20%가량 줄어든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는 당연히 알리테무의 영향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알리테무가 공격할 수 없는 신선류 제품에 조금 더 힘을 쏟는 모습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순환시대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리테무가 진짜 많은 걸 바꾸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이 현상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테크놀로지가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주가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2만 얼마 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벌써 8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바로 지난 6일 국내 연구진이 뉴로픽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초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내는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거랑 자람테크놀로지가 뭔 상관인가 봤더니 자람테크놀로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국책 과제에서 설계 부분을 맡아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며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은 지금 생수 버리는 중.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다수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삼다수를 전부 다 갖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동안 국민 생수로 불려왔던 농푸산취안의 불매 운동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제품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품에 그려진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요게 좀 비슷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일본풍에 관련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일본 그림을 왜 그리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한 후계자로 꼽히는 아들 중 한 명의 국적이 중국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이라는 소식이 나오며 당연히 불매운동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SNS에서는 생수를 버리는 모습을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고 일부 편의점 및 마트는 아예 농푸산취안의 음료를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90%나 폭락하는 모습.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확히 어떤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게 진짜 일본풍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제품에 어 뭐 어떤 예를 갖다 붙여도 당연히 뭐 되겠죠. 뭐 중국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에 관련된 거라든지 조금 과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엔터주가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 연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았던 엔터주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에 봄바람이 불어온다라는 분석이 하나둘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이 봤죠. 주요 아티스트가 이제 곧 컴백을 줄줄이 사탕처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는가 하이브는 아일리시 데뷔할 예정이고 방탄의 제이오 스페셜 앨범, JYP는 데이식스의 미니 앨범, SM은 NCT 드림의 미니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또한 하반기부터는 내년 블랙핑크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근처다 이러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엔터주 바로 V자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산주도 뭐 연일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가 요즘 조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게 끝일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들어 수은법 개정안과 수주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가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8일을 기준으로 LIG 넥스원은 한 달간 56%나 상승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유럽 중동을 중심으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수은법 개정 이러한 호재도 있었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방산주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뭔가 트럼프가 뭐 전쟁을 일으키나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트럼프는 나토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토 입장에서는 내 몸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방산주에는 호재다라는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더 조정받으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중국 투자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내 증시가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뭐 금값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자 이러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금값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오면은 그때부터 금값의 변동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난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꿈의 배터리라고 알려진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전고체 분야에서 후발주자긴 하지만 기술과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하면 위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산업계도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하며 삼성 SDI 벌써 바닥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겉토양을 직접 확인했는데 역시 겉토양은 신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죠. 오늘 무려 10%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삼성 SDI는 2027년, LG엔솔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각 투자. 이제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자, STO 이야기가 확실히 시장에서 좀 사라진 요즘, 그런데 슬슬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에서 드디어 MTS에서 STO 거래 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STO의 문제점 중 하나는 거래를 하려면 발행사 앱을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공모주 하는 거는 그냥 딱딱딱 누르면은 진짜 15초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STO 같은 경우는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사 어플에서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STO 시장도 분명 커질 텐데 지금 당장이 타이밍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고 나면은 분명 한번 조각 투자에 대한 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은 기회를 잘 잡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4는 매년 3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가 봤더니 업계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3월 18일부터 5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누가 가는가? 구글, 엔비디아, 텐센트, 유니티, 엑스박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 예정이라고 하며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AI 열풍에 힘입어 다수 기업들이 AI 세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넥슨, 크래프톤, 위메이드, 삼성전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간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게임주가 최근 들어 오르는 건지 체크할 필요도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까 봤던 그 로봇 소식이랑 이어보면 되겠네요. 로봇 집사 볼리를 아세요? 올해 CES에서 삼성전자는 로봇 집사 볼리의 상용화 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볼리는 AI 로봇 집사로 집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IoT 기기를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연을 본 뒤 이재용 회장은 볼리의 웨어러블 제품과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안쯤은 되겠죠. 집에 가면은 로봇이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 관련 M&A를 하지 않을까라고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를 앞당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 3월 로봇주가 좀 좋다는 걸 봤었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